요즘 이런 고민 한 번쯤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노인 일자리 신청했는데 또 떨어지면 어쩌지? 부모님 병원비, 간병비가 이제는 감당이 안 되는데 연금만으로는 부족한데 나이 들어서 뭘 할 수 있을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거나 걱정하거나 아무 결정도 못한 채 같은 자리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2026년부터 이 불안을 정리할 수 있는 선택지, 바로 요양보호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수백만 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이 자격증이 2026년을 기점으로 얼마나 강력한 선택지가 되는지 제대로 아는 분들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용돈 수준에 머물고 누군가는 월급쟁이 부럽지 않은 수입을 만듭니다. 같은 부모님을 돌보는데도 누군가는 매달 큰 돈을 쓰고 누군가는 제도를 활용해 오히려 수입 구조를 만듭니다. 이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정부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미리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요양보호사의 새로운 수익 구조와 지금 알지 못하면 다시 잡기 어려운 기회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꼭 도움이 되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혹시 요양보호사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댓글로 1번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2번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송파구에 사는 김순예 씨 67세 이야기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김순예 씨는 구청 노인 일자리로 한 달 27만 원을 받으며 청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다시 신청했지만 결과는 탈락. 경쟁률은 5대 1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서는 앞으로도 달라질 게 없겠구나. 매년 붙을까 말까. 눈치 보며 기다리는 삶이 그때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떠올린 게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었습니다. 2019년에 따고 몇 달 하다 그만뒀던 자격증. 힘들고 돈 안 된다는 기억만 남아있던 자격증이었습니다. 그래도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조심스럽게 다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시 들어가 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달랐고 기관도 달랐고 무엇보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 자체가 달랐습니다. 지금 김순예 씨는 주 5일 하루 4시간만 일합니다. 아침에 나가서 점심 전에 집에 옵니다. 그런데 한 달 수입이 180만 원을 넘습니다. 김순예 씨 말이 이렇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일해도 남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일한 만큼 딱 보이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일자리만 바꾸는 건 아닙니다. 이번엔 가족을 돌보는 입장에서의 사례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영숙 씨 63세, 작년 가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88세 어머니를 모시게 됐습니다. 병원에 계시다 집으로 모셔왔는데 문제는 돌봄이었습니다. 식사 보조, 대소변 처리, 목욕까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습니다. 처음엔 직접 돌봤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알아봤습니다. 한 달 250만 원. 매달 그 돈을 계속 쓸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때 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서 언니가 직접 하면 안 돼? 정부에서 돈 나와. 처음엔 내가 무슨 자격증을? 이랬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국비 지원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2달 만에 자격증을 땄고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도왔습니다. 어머니는 2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영숙 씨는 본인 어머니를 돌보면서 정부로부터 월 160만 원 안팎을 받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입니다. 이영숙 씨 말이 이렇습니다. 간병인 쓰면 매달 250만 원 나갈 돈이 지금은 오히려 160만 원이 들어와요. 어머니도 저를 더 편애하시고요. 같은 어머니를 돌보는데 누군가는 250만 원을 쓰고 누군가는 160만 원을 받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중요한 건 김순례 씨나 이영숙 씨가 갑자기 특별해진 게 아닙니다. 2분의 상황은 달랐지만 선택의 기준은 같았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믿은 게 아니라 지금 바뀐 구조를 다시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2분은 가능했고 같은 자격증을 가진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망설이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많은 분들이 빠져있는 오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순례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저분이 특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약 3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70만 명 정도입니다. 나머지 230만 명은 자격증을 가지고도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해봤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때는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됐잖아. 맞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 기억이 너무 강해서 지금 달라진 현실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2020년의 요양보호사와 2026년의 요양보호사는 같은 이름일 뿐 일하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디서 일할지, 어떤 방식으로 일할지, 어떤 기관을 선택할지, 이 선택 하나하나가 이제는 월급을 갈라놓는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한 달 150만 원에 머물고 누군가는 200만 원, 250만 원을 넘기고 어떤 경우에는 그 이상까지도 접근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돈을 버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고 있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2026년부터 요양보호사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2026년에 요양보호사 기본 시급이 갑자기 2배로 오른 건 아닙니다. 대신 정부 돈이 흐르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인상되면서 정부가 이 분야에 쏟아붓는 돈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요양보호사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요양보호사가 똑같이 받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상대로 일하느냐에 따라 그 돈이 누구한테 가는지가 정해집니다. 첫 번째, 장기 근속장려금. 1년만 일해도 돈이 붙습니다. 예전에는 몇 년을 일해도 월급이 똑같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다릅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 월 5만원, 3년 이상 5년 미만 월 8만원, 5년 이상 7년 미만 월 12만원, 7년 이상 월 18만원, 1년만 같은 기관에서 일해도 월 5만원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장기 근속장려금, 이거 작아 보이십니까? 3년이면 연 100만원 가까운 보너스가 통장에 꽂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오래 일해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두 번째, 중증수당. 어려운 환자 돌보면 돈이 또 붙습니다. 중증 환자나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 예전에는 힘들기만 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시간당 2,000원, 하루 최대 6,000원까지 중증수당이 붙습니다. 하루 4시간 일하는데 중증 환자 케어하면
즉 하루 6,000원 곱하기 주 5일은 월 12만원 추가. 이것만으로도 1년 근속 수당과 합쳐서 월 17만원이 기본급 위에 더 얹어집니다. 세 번째, 인력 수급 취약지역 수당, 시골이나 외곽 지역은 돈이 더 붙습니다. 사람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일하면 월 5만원 추가 수당이 나옵니다. 서울 외곽, 경기 외곽, 지방 소도시. 이런 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 수당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마이너스 경력 쌓으면 월 15만원 더 받습니다. 경력이 쌓여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되면 월 15만원 수당이 추가로 붙습니다. 신임 요양보호사 교육하고 현장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예전에는 경력 많아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경력이 돈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재가급여 한도액 인상 마이너스 일감이 늘어났습니다. 2026년부터 1등급, 2등급 환자,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20만원 이상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환자 한 명당 쓸 수 있는 돈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 돈으로 요양보호사를 더 자주, 더 오래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1등급 환자, 방문요양 월 최대 44회. 2등급 환자, 방문요양 월 최대 40회. 일감이 부족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김순례 씨가 월 180만원을 버는 구조가 이겁니다. 기본급, 하루 4시간 곱하기 주 5일은 약 140만원. 1년 근속 수당은 플러스 5만원. 중증환자 케어 수당, 월 20일은 플러스 12만원. 인력 취약지역 수당은 플러스 5만원. 즉, 월 162만원 이상. 여기에 시간을 조금 더 붙이거나 주말을 가끔 넣으면 180만원은 충분히 넘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김순례 씨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2026년 바뀐 구조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는 1년만 일해도 장려금이 붙고 치매 어르신 모시면 수당이 또 붙습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간병비 급여화는 여러분의 지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기관이 여러분을 모셔가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더 큰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더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지금까지는 환자 가족이 매달 200만원에서 많게는 270만원까지 간병비를 전부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급여화가 되면 가족 부담은 월 60만원에서 80만원 수준으로 크게 떨어집니다. 급여화란 그동안 전부 개인 돈으로 냈던 간병비를 이제는 건강보험에서 일부 대신 내주는 구조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갈까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에게 갑니다. 지금까지 요양병원 간병은 열악했습니다. 환자 가족이 직접 사비로 간병인을 구하고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고 근무 환경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는 완전히 바뀝니다. 환자 4명당 간병인 1명 배치, 8시간 3교대 근무, 교육 전담 간호사 상주. 예전처럼 열악한 환경이 아닙니다. 병원 시스템처럼 체계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과 높은 임금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기회가 될까요? 이 자리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2026년 하반기 이후를 잡습니다. 시설 근무 경험 있는 분, 교대 근무 가능한 분, 안정적인 월급 원하는 분.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2026년 하반기가 시작되면 좋은 병원부터 먼저 사람을 채웁니다. 그때 가서 알아보면 이미 늦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선택을 잘하면 기회가 되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예전 기억 그대로 힘들기만 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선택만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아무데나 들어가면 되겠지라는 생각. 요양보호사는 어디서 일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직업이 됩니다. 단가 낮은 기관, 일정이 들쑥날쑥한 곳, 이동 시간만 긴 구조. 이런 곳에 들어가면 아무리 오래 일해도 월 100만 원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역시 이 일은 안 된다는 결론만 남고 금방 지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전 기억으로 지금을 판단하는 선택. 가장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2020년에 해봤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땐 돈도 안 됐잖아. 맞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하는 방식도 돈이 붙는 구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 기억 하나 때문에 지금의 기회를 통째로 놓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 번째, 풀타임만 해야 돈 된다는 착각. 이것도 아주 흔한 오해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무조건 오래 붙잡고 있어야 버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대를 어떻게 붙이느냐, 어떤 근무를 섞느냐, 어디까지 할지 정하느냐. 이 선택이 훨씬 중요합니다. 무작정 풀타임부터 시작하면 몸만 먼저 상하고 금방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요양보호사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선택을 잘해야 남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만 피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말은 알겠는데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실패 확률이 가장 낮은 현실적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가시면 몸도 지키고 수입도 천천히 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엔 방문 요양, 오전 시간부터 잡으십시오. 처음부터 시설이나 야간으로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시작은 이겁니다. 주 5일,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오전 시간대. 이렇게 시작하면 생활 리듬이 깨지지 않고 몸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2단계에서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이 일이 나한테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두 번째, 기관은 가까운 곳보다 구조가 좋은 곳을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는 거리보다 구조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동시간 줄여주는지, 시간 붙여서 배정해주는지, 단가가 지나치게 낮지 않은지, 이 세 가지만 봐도 절반은 걸러집니다. 세 번째, 익숙해지면 선택지를 하나씩 넓히면 됩니다. 몇 달 지나 일이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선택지가 생깁니다. 오후 시간 하나 더 붙일지, 주말을 가끔 넣을지, 시설 근무로 옮길지. 이건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예전처럼 참고 버티는 일이 아니라 조절해가는 일이 됐습니다. 정리하면 요양보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는 일이 아닙니다. 단계를 나눠가야 오래 갑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마 이런 생각들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어떻게 따? 나이 제한은 없어? 나는 체력이 약한데 할 수 있을까?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가지, 지금 바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질문 1.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빠르면 한 달, 보통은 2달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은 240시간입니다.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실습 80시간, 하루 4시간에서 5시간씩 주 5일 들으면 약 2개월이면 교육이 끝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교육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자격 보유자는 120시간, 요양보호사 경력자, 자격증은 없지만 실무 경력 있는 경우는 40시간에서 50시간. 그러니까 자격증 하나 더 있으면 한 달만 해도 딸 수 있습니다. 교육 비용은 국비 지원,
무료 내일 배움 카드,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등 자비 부담 40만 원에서 60만 원. 대부분은 국비로 무료로 듣습니다. 실제로 60대, 70대 분들도 국비 지원 받아서 자격증 따시는 분들 많습니다. 질문이 나이 제한 있나요? 몇 살까지 할 수 있나요? 법정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60대, 70대 요양보호사가 오히려 선호됩니다. 왜일까요?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비슷한 연령대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60대 환자를 돌보는데 20대 요양보호사가 오면 환자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 사람한테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나. 반면 비슷한 나이 또래가 오면 훨씬 편안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60대 초중반이 가장 일 구하기 쉽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65세에 자격증 따서 73세까지 일하신 분, 70세에 시작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 나이보다 중요한 건 체력입니다. 방문 요양은 하루 3시간에서 4시간만 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강 상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질문 3. 체력이 약한데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요양보호사는 힘든 일이 공식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크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체력 부담 적은 일, 방문 요양, 대화, 식사 보조, 청소, 빨래,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진행, 말벗, 경증 환자 케어, 거동 가능한 분들, 체력 부담 있는 일, 시설 근무, 요양원, 요양병원, 중증 환자 케어, 목욕, 이동 보조, 야간 근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방문 요양 중에서도 경증 환자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김순예 씨도 하루 4시간, 주 5일만 일합니다. 아침에 나가서 점심 전에 집에 옵니다. 체력이 약하다고 생각되면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하루 3-4시간만, 주 3일만, 오전만. 이렇게 해도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인 일자리 27만 원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하다 보면 체력이 붙습니다. 처음엔 3시간도 힘들었는데 몇 달 지나니까 4시간도 괜찮아지고 나중엔 하루 5시간도 가능해지는 분들 많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부터 욕심내서 풀타임 하려다가 몸 상하면 그때 역시 이 일은 못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천천히 내 몸에 맞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1. 자격증 따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2개월, 다른 자격증 있으면 1개월. 국비 지원 받으면 무료. 2. 나이 제한 있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60대가 가장 선호됨. 70대도 일 가능. 3. 체력 약한데 할 수 있나요? 방문 요양 하루 3시간에서 4시간부터 시작하면 가능.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요양보호사로 실제로 얼마 벌 수 있다는 거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수입은 정해진 상한선이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도 선택에 따라 전혀 다른 숫자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문 요양부터 보겠습니다. 방문 요양은 시간 조절이 가능하고 몸 부담이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60대, 70대 분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하루 4시간 기준, 월 140만 원에서 180만 원. 하루 6시간 기준 월 180만 원에서 230만 원. 여기서 시간대를 잘 붙이거나 단가가 괜찮은 기관을 만나면 200만 원대 중반까지도 충분히 접근 가능합니다. 두 번째, 시설 근무는 안정적인 숫자를 만듭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근무는 월급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월급 210만 원에서 250만 원, 야간, 교대, 주말 수당 포함 시 260만 원 이상,
체력 부담은 있지만 4대 보험, 퇴직금, 고정 수입을 중요하게 보는 분들에겐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세 번째, 야간, 주말을 선택하면 판이 달라집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영역입니다. 야간, 주말, 대체 근무. 이 자리는 항상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이라도 단가가 다릅니다. 이 선택을 꾸준히 한 분들 중에는 월 300만 원 선을 넘기고 조건이 맞을 경우 400만 원대 후반까지 접근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네 번째, 그래서 월 500만 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월 500만 원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설 근무 플러스 야간 주말 병행, 휴일 거의 없음, 체력 감당 가능, 기관 조건이 맞는 경우, 이 조건이 겹쳤을 때 가능한 영역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얼마나 오래 하느냐보다 어디까지 할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직업이 됐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참고 버티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기회 오래 열려 있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외국인 요양보호사 투입이 시작됩니다. 정부가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이미 지정했습니다. 관련 전공이나 자격증을 가진 해외 인력이 단기 연수만 거치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됩니다. 경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잡으면 좋은 자리는 외국인에게 갑니다. 2026년 요양보호사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택을 아는 사람에게는 노후를 지탱해주는 현실적인 수입 수단입니다. 지금 자격증을 딸까 말까 고민 중인 분들, 장롱 속 자격증을 보며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제는 다시 볼 때입니다. 큰 변화는 언제나 소리 없이 옵니다. 알아챈 사람만 먼저 움직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의 작은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필요한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의 오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